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박격도 우리가 샘플링을 몇 개 지난 시간에 해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박격의 어떤 종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나요? 박격,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깨질 파자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격용론을 쭉 공부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느냐면, 격국에 나와 있는 어떤 텍스트대로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이 많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격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한계점이 있느냐면, 설명 전에도 했지만, 이 사물을 이렇게 분석하는데, 이쪽에서 구도를 잡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가 탁 찍으니까, 전체적인 특성이 비교적 좀 잘 드러나더라. 이렇게 사물을 분류하든지 어떤 형태를 분류하는 데서는 상당히 도움을 줘요. 도움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 면, 그다음에 이쪽 면, 그다음에 이 바닥까지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어떤 논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자체의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격용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비교적 뭐냐면 편리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 분류법이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어떤 걸 채택해서 보고 또 오행의 어떤 그 생극 재화 또 중화론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리가 조후적으로 추워도 안 되고 지나치게 더워도 안 되고 그죠? 또 가을만 완전히 다 그냥 에워싸고 있어도 안 되고, 봄만 에워싸고 있어도 고달픈, 이런 기운을 조성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어떤 오행적 중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행적 중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억부론이죠. 그죠? 억부. 억강무약. 그래서 강한 것은 좀 억제하고, 약한 것은 돕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격용을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큰 원칙이죠. 근데 이제, 이거 이제 격용을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나가려면 여러분들이 이 형태상 이 당류자가 아까 했던 샘플이긴 하지만 요런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막 그 해석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뭐가 자꾸 이렇게 핀트가 안 맞거나 어긋나거나 하는 것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격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격이 깨져 있는 어떤 모양새를 본다면 잘 보세요. 자, 똑같이 가비유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서 뭐 하고 있다? 충을 하고 있는 형태. 충에 의한 박격.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가비유를 정관 쓰고 있는데 인이 와서 뭐예요? 인하고 유하고 원진에 의한 박격. 그다음 세 번째, 또 가비유를 보고 있는데 사가 와서 뭐에 의한 박격? 합에 의한 박격. 근데 합에 의한 박격 두 종류가 되겠죠, 그죠? 축도 있고 또 진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합에 의한 박격. 그 다음에 공망에 의한 어떤 박격. 이렇게 갑술일 경우에 당류자가 뭐가 돼요? 공망이 되죠. 이렇게 공망에 의해서 결국은 또 박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혼잡에 의한 박격. 자, 이렇게 되면 혼잡이 되죠. 그래서 관살 혼잡에 의한 박격. 등등등 우리가 수많은 어떤 그 종류의 그 박격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 해석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훈련이 잘 되면 거의 이제 기신명도 됩니다. 기신명도. 기신체험으로 본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정말 만들어 놓은 또 기통차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묘유상충이 되어 있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충에 의한 어떤 그 박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뭐로 써요? 주로 그 역마로 쓴다 했죠. 그죠? 역마로 쓰므로
예,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조직은 뭐냐면 무엇을 유를 다루는 조직. 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 금융, 그 다음에 판단이죠, 그죠? 예, 이게 당유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예리한 것을 기준으로, 수단으로. 지지에 있는 건 전부 다 뭐냐면 지지 자체에 대한 개념을 수단, 무기, 환경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섬마을에 태어난 친구는 달리기를 잘한다, 수영을 잘한다. 수영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가 무엇이므로? 섬이므로, 그죠? 지지가 섬이므로 무슨 공간, 물하고 친한 공간에 있으니까 물에 관한 논리를 많이 터득하게 되고, 그것을 무엇으로? 자기 삶의 도구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격이라고 하는 것이 부여하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고기를 잡는 사람이냐, 고기를 파는 사람이냐, 이렇게. 그러면 유통이냐, 뭐 생산이냐, 뭐 이런 어떤 그 행동의 어떤 패턴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지지는 지지 속성부터 먼저 보라는 거죠. 속성은 여기서 섬마을에서 고기 파는 사람, 고기 잡는 사람, 그물 짜는 사람, 이걸 전부 다 아울러서 뭐라고 그래요? 무슨 사람? 네, 물론 당연히 다 인간이죠. 인간인데 섬사람이 섬사람. 그러니까 섬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해석의 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관격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당유자를 쓰고 있다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해두고 정관격이다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당유자라고 하는 것이 뭐 일반적으로 가치가 가장 그러니까 작은 공간에 가치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거단 말이죠. 열매잖아요, 열매. 그죠? 우리가 한가위잖아요. 이 계절 자체가. 한가위에는 뭐예요? 사물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단단함을 얻어서 그 안에 뭐예요? 먹을 것도 있고 씨앗도 있고 그래서 작은 공간에 많은 가치를 담아놨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주로 이제 금융, 이런 분야로 치고, 그 다음에 판단, 분류에 관련된 일로도 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얘를 금융이라 칩시다. 금융을 치는데 무엇으로? 충에 의해서 파격이 되어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금융은 금융인데 국내 금융이다, 국제 금융이다. 국제 금융. 그죠? 그럼 싸돌아다니는 금융이다. 그죠? 금융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분야를 정했다면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금융의 분야의 조직사회에 인연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국내 금융을 시험을 치려고 한다. 국내 금융. 국내 금융 회사도 있고, 이거는 무역회사인데 재무 분야를 자기가 취업을 하려고 한다. 취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여기로 원서를 넣어라. 그것은 뭐냐면 격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격용법하고 논리가 다른 거죠, 그죠? 격용법은 뭐냐면 6월에 간목에 태어나 본신약인데 뭐가 와야 수용신이 와야 합격하고 수용신이 안 오면 안 되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들 때는 뭐 할까요? 이러면 글쎄, 네 알아서 해. 아니면 공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인성 자체가 공부인데 인성을 벗어나 있으면 뭐예요? 공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꾸 이렇게 문제점에 부딪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연습해 보면, 어떤 식으로 이제 논리를 확장하면 되겠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자, 인류가 원진이다, 원진, 그죠? 자,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로 상호 간의 기운을 어떻게 해요? 보통 꼴을 온전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10이 있어야 되는데, 9나 8밖에 없는 거예요. 9나 8밖에 없다. 그 다음에, 행위적으로 보면 원진이라는 것은
뭐가 좀 모자라서 해 하고 혀를 차는 거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우리가 교육적인 행위를 예를 들어 한다 치면은 자기가 뭐 10개를 가르쳐 줬는데 8개밖에 몰라서 눈을 흘기면서 에이구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이런 원진의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 사회의 어떤 성분 이런 거 봤을 때 이 사람보다는 이 조직이 좀 클 것이다, 작을 것이다. 작을 것이다. 그런데 충에 의한 어떤 박격이 된 것이다, 아니다. 충에 의한 박격은 아니죠, 그죠? 좀 작은 조직이지만, 언론보다는 작은 조직이지만, 좀 어설픈 조직, 즉, 기업으로 친다면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다, 중소. 그래서, 뭐냐면, 야, 너 뭐 어디 다니냐, 뭐, 없네, 거기 다니냐, 뭐, 거기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봤을 때 뭐가 조금 덜한 모습이 아쉬운 어떤 형태를 가진 모양으로 조직사회에 인연하여 활동한다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합의에 관한 걸 봐보세요. 이게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합의의 어떤 해석 문제인데 관계되어 있다. 관계되어 있다. 또 뭐냐면 새로운 부산물을 뭐냐면 생산한다. 그죠? 부산물을 생산. 그 다음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용이 뭐예요? 합의되는 그 주체들이 조건부로 움직인다. 조건부로 작용한다. 작용. 이해되시죠? 조건부로 작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가 고유의 어떤 금의 기운을 발휘하고 싶은데 살을 도우면 어떻게 해요? 이게 유금이 오히려 살을 만나서 여러분들 12운성 아직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유금을 천간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아니, 유금. 예. 그럼 이 신금이 살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12운성상.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합은 되긴 되는데, 12운성상.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양포태만 이제 생각하니까. 사지죠, 사지. 그러니까 이 사화가 세력을 얻으면, 즉 여름이 기승을 부리면 가을이 어떻게 해요? 작용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요거 유는 뭐냐면 뭐로 외우면 되면 추상 그죠? 자, 여름이 기승을 부리면 뱀이 기승을 부리면 추상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모습을 지킨다 못 지킨다. 여름에 서리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손상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기운이 강해질 때는 손상됐다가 또 만약 다시 뭐냐면 이 화의 기운을 억제하면 겨울 바람이 불면 어떻게 서리가 제 모양이 돼요 안 돼요? 겨울 바람이 불면 운에서 뭐냐면 해 자축 이런 게 오면 겨울 바람이 분다죠. 그죠? 겨울 바람이 불면은 이 뱀이 기승을 못 부리고 뭐예요? 닭이 제 모양을 갖추어서 추상이 된다는 추상. 그러니 이 조직은 어떻게 한다? 흥망성쇠가 있다, 없다? 네, 흥망성쇠가 있는 조직이다. 네. 그렇겠죠? 그리고 뭐냐면, 흥망성쇠가 기본적으로 조건에 의해서 작용한다고. 그죠? 네. 그래서 흥망성쇠 요소 때문에 조직 생활이 안정적이다, 가변적이다. 네. 그런 조직 사회에 자기가 인연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관계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식신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죠? 식신. 자, 식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뭐예요? 활동 환경의 근거를 제시하는 거니까 기본 의식주 환경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문창이 되죠? 문창. 문창이 되면은 뭐냐면 이게 문창이 뭐예요? 그럴 문자에 장성을 창자죠. 그죠? 예. 그래서
문창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교육적 행위, 교육이나 육자가 무슨 육자예요? 기를 육. 그죠? 기를 육. 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르는 행위. 즉, 우리 정신적으로 기르는 행위, 육체적으로 기르는 행위는 뭐예요? 식품이고, 식품. 그래서, 먹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교육, 계몽, 식품. 기타 기본 의식주. 품목을 어떻게 해요? 품목에 관계되어 있는 조직에서 무슨 분야, 가까이 작용하는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뭐예요? 금융. 그 분야에서 자기가 재무 분야의 일을 관련해서 활동하게 되는데, 계몽은 뭐냐면 이게 언론. 그죠? 사람들에게 뭔가 모르고 있는 걸 알려주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언론기관에 갔다면 이 사람은 어떤 MBC예요? KBS예요? 왜요? 병화라서. 여기 관의 속성이 뭐예요? 정관이에요? 편관이에요? 정관은 뭐예요? 내무예요? 외무예요? 그러니까 내무니까 국책이다, 민영이다. 국책이다, 국책. 그죠? 이게 국영방송.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언론계에 진출한다면 어떤 거? 국영방송. 그 논리를 적용하는 방법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속성의 분야에 관계되어 있고, 어떻게 해요? 조건부라는 말은 시운 따라서. 한때 자기가 그 조직에서 이제 자기 개인적인 주기를 받겠죠, 그죠? 근데 그 조직이 진짜 튼튼한 조직이다. 이렇게 되면 거의 튼튼한 조직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건 뭐냐면 천간에 있기 때문에 무엇? 명. 그 다음에 밑에 있기 때문에 실. 이렇게 명실상부. 명실상부한 튼튼한 조직인데, 이 간섭받고 있다는 말은 조직은 주기성이 적은데, 굴곡이 적은데, 자기가 그 안에서 그 조직에서 무엇을, 관성이 막 좋아졌다가, 자리가 좋아졌다가, 그 내부에서 시들했다가, 이런 과정이 겪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이해되세요? 요 옆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상관이 들어와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상관이 들어와 있다면. 그러니까 언론 조직이라면 자기가 언론 조직에서도 어떤 활동을 한다. 관을 자꾸 깨뜨리는 행위를 하겠죠. 그게 무슨 활동? 문필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물론 이제 공망이 걸리지만, 공망이 아니라고 볼 때. 문필은 여기 문필은 이미 되어 있잖아요. 요거죠. 근데 요 상관을 가하고 있다는 말은 노조잖아, 노조. 언론 노조 멤버다는 거예요. 그것도 KBS에. 언론 노조 멤버. 이게 보여요? 이 글자 속에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글자 하나도 절대로 그냥 함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예. 상관하는 데서 연관되기 때문에 예. 활동이 힘들지 않나요? 이게 앞에 와 있잖아요. 이게 먼저 관격으로 먼저 작용하고 좌표법을 안 하셨구나. 좌표법 지난번에 해드렸나요? 할 게 너무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선후법이죠. 선후법을 예? 이거 하면 못 일어나요. 이게 요놈이 선이잖아요. 요놈이 선. 자, 연월에 있는 놈을 우리 시간적으로 뭐예요? 근묘. 그죠? 그 다음에 소년과 청장년이잖아요. 요놈과 처음에 짝지우는 어떤 운동을 하면서 살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요놈과 시에 있는 놈의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놈이 어떻게 해요? 일단 간섭을 천천히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처음에 지가 노조가 바로 된 게 아니었다니까. 들어가가지고 시간이 흐른 뒤에 노조가 되는 요런 모양으로 간섭이 됨으로써 무엇을요? 관을 갖다가 교란하는 행위에 가담한다.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게 타이틀은 아마 그때 놓쳤던 모양인데 좌표론을 듣고 하는 게 뭐냐면 직독직해를 하시려면
직독 직해를 하시려면 이런 거예요. 자, 요 팔자를 봤을 때 제일 먼저 젊은 날에 이루어지는 것을 연에 있는 것을 위주로 이렇게 좌표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월일시의 의미예요. 연월일시의 일반적으로 금명하실 이런 건 아시죠, 그죠? 금명이라고 하시는데 신체 부르치면 두견신족 또는 이게 사지라는 거 사지. 견하고 붙어 있는 건 팔이고,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뭐냐면 연월일시의 그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나누는 것이 좌표인데 그 위치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이 식신이 있어도 천간에 있는 놈은 뭐예요? 자, 갑일주가 병을 봐서 식신을 본 것은 이건 주로 무슨 행위다? 교육이다, 먹이는 거다. 교육이죠, 그죠? 그 다음 땅바닥에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만들어내는 행위, 생산, 제조 행위.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을 때와 뒤에 있을 때. 뒤에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 팔자가 예를 들어 월에 기미가 있고, 시에 예를 들어서 편제가, 기사 무진이라고 합시다, 무진. 자, 이 사람은 요 재성의 패턴을 봐서 이 사람은 먼저 월급장애를 먼저 하고 뒤에 사업을 할 것이다. 사업을 먼저 하고 뒤에 월급장애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선우법이잖아요. 선우법. 연월에 있는 것이 먼저 그 사람에게 삶의 패턴이나 틀을 짜주게 되고 뒤에 있는 놈이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점점 지향하게 되는 지향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무대나 활동 속에서 움직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좌표를 어떻게 쪼개느냐면 요렇게 한번 쪼개고, 자, 요렇게 쪼개는 거는 뭐냐면 이게 명과 실이죠. 명실. 그 다음에 앞과 뒤 하면 요게 뭐냐면 인생의 우리가 시작에서 중반에서 후반, 전후다는 거죠. 인생의 전반전, 후반전.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쪼개는 거. 요렇게 쪼개는 거. 요거는 뭐냐면 아가 타가란 말이에요. 아가 타가.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주로 편제가 어디에 있으면 연월에 있으면 부성으로 삼고 편제가 시에 나가 있으면 이걸 무엇으로 삼아요? 아버지로 삼아요? 아니면은 첩으로 삼아요? 그럼 첩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편제가 있더라도 어디에 있느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그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뭐 요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해두고 팔자를 보더라도 한눈에 팡팡팡 보고 이게 팔자 보는데 2초 이상 걸리면 안 돼요. 1초면 끝이라. 더 볼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는 여기부터 스타트해가 쭈루룩 이렇게 한눈만 훑어 보니까 눈 돌리는 시간만 걸릴 뿐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가다가 뒤에 가면 이렇게 가는 게 있고 뒤에 이제 여기서 나와서 이리 바로 넘어가는 게 있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이 가졌던 그 전생의 삶과 다음 생의 모양까지도 사실은 지지 모양을 통해서 이렇게 쪼개 볼 수 있는 게 이게 좌표에 어떤 걸 축으로 쪼개 가지고 본단 말이죠. 이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뒤에 작용하는 오상관은 어떻게 작용한다? 그런 작용을 일으킨다. 앞에 있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것이 먼저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옷을 우리 위에, 물을 맞으면 머리부터 맞을 거잖아요. 비가 내리면. 어떤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연월에 있는 기운을 우선하에 쓰고, 그 다음에 일시에 있는 기운을 천천히 더디게 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요 놈을 더 쓰고, 처음에는 요 놈을 더 쓰고, 여기 덜 쓰다가, 뒤에는 요 놈을 더 쓰고, 요 앞에 있는 놈을 적게 쓰는, 이런 식으로 서서히 역전이 돼요, 역전. 기운 역전이. 예. 자, 이해되시죠? 뭐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확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제를 다루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유하고 진하고 이렇게 편제를 다루고 있으면은, 그 속성이 진이 뭐예요? 진이 갖는 속성은 제한적이다, 아니면 종합적이다. 그러니까 종합성, 이게 총무다는 건 총무. 이해되시죠? 총무. 모두를 다 거느린단 말이죠, 그죠? 총무. 총무를 좀 험한 말로 하면 잡무라고 하죠.
이것저것 다 섞였으니까 잡무가 되는 건데, 조직이 작으면 잡무가 될 것이고, 조직이 크면 총무가 될 것이고,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속성의 분야에 나갈 것이다. 근데, 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결국 뭐냐면, 재무, 이것도 금융이라는 속성이 강한데, 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으면 재무라고 하는 요소가 강하게 되고, 재무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총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용의 무늬가 들어와 있다는 말은 용무늬가 들어와 있죠, 그죠? 정관이면서 이게 용이잖아요. 용무늬가 들어와 있다는 말은 뭐냐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떤 시책이나 국가의 그 어떤 그 보호 하에 있는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뭐냐면 국가의 보호하에 있는 게 뭐냐면 정부 공사 기관, 그죠? 국책 사업의 어떤 민간 협력 조직. 거기에서 뭘 한다? 총무업을 한다. 보시죠.